세종과 서원왕후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이명대군. 다른 형제들과 달리 유독 음탕했던 그는 매일같이 여색에 빠져 살았다. 그가 만난 여인들은 주로 신분이 낮은 여종과 기녀들이었는데 그 탓에 늘 성추문을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야 했다. 그렇다 보니 세종과 서원왕후는 아들인 이명대군을 향한 걱정을 매일 안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왕자의 첩이 되고 싶어 안달인 양반집 규수들이 산을 이루고 있는 마당에 하필이면 여종이나 기생만을 골라 만나니. 구도 나름대로 마음에 든 구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 참. 다른 왕자들은 이렇게까지 속을 썩이진 않았는데 말이야. 이명은 출생 때부터 다른 왕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잊으신 건 아니시지요? 대체 이명대군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원왕후가 이명대군을 잉태한 시기는 제2대왕 정종의 국상 때였다. 그리고 이명대군이 태어난 그해 세종의 모후인 원경왕후가 그 2년 후 제3대왕 태종마저 승하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엄마마마, 소자 오늘 논어를 다 떼었습니다. 어허, 지금은 국상 중이다. 왕자로서의 위엄을 갖추거라. 아바마. 구야, 이런 때에 어리광을 피우며 쓰겠느냐. 가시지요. 이명대군의 유년 시절 내내 겪어야 했던 국상기간. 그런 이유로 세종과 서원왕후는 아들을 제대로 돌볼 겨를이 없었다. 전하, 저는 이명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 또 문제 일으켰습니다.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며 우리의 관심을 끌려는 것만 같아 그저 안타깝습니다. 중전. 전하,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했습니다. 허니 이제라도 이명을 따뜻하게 살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명대군의 일탈이 모두 부모인 자신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서원왕후. 그녀의 이야기에 세종은 뒤늦게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게 됐다. 네, 미안하구나. 소자를 옥에 가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라면은 네 마음을 내 헤아려주지 못한 것이 그것이 미안하단 것이야. 아바마마, 어찌 그리 말씀하시는지. 너를 내가 정한 틀 안에 가둬놓고 그것에 벗어나면 무조건 화부터 냈다. 애초에 그 틀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는데 말이다. 네 뜻대로 하거라. 그 기녀가 좋으면 첩으로 들여도 되느니라. 소자 때문에 궁중법도를 어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더냐. 그깟 궁중법도 따위야 새로 쓰면 그만이다. 그 조그맣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큰 것이야. 이명대군을 위해 궁중법도를 어긴 세종. 이는 아들과 화해하기 위한 그만의 사과였다.
전하, 궁녀 금질지 들었사옵니다. 들라하라. 전하, 침방에서 침소복을 새로 지올렸사옵니다. 소녀가 한 번 더 확인하였으니 이번엔 문제가 없을 것이옵니다. 그래, 야무지 네가 확인을 하였으니 나 그저 믿고 입으면 되겠구나. 만극하옵니다, 전하. 전하, 이명대군 들었사옵니다. 이명이? 들라하라. 이명, 네가 여긴 어인일이냐? 소자, 청이 하나 있어 찾아왔나이다. 청이라. 말해보거라. 오늘부터 소자도 아침 조례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네가 조례의 말이냐? 소자, 그동안의 불효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 군사력 강화를 위하여 화차를 제작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화차라 하면 총통을 실은 무기를 말하는 것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이 그간의 실험이 담긴 병법서를 읽어보니 70보가 넘는 거리에서도 적군을 명중시킬 정도로 그 위력이 상당하더군요. 여기에 총통을 가득 실을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든다면 좋기 100발이 넘는 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잘만 만들어낸다면 화차 하나가 일당 100의 역할을 좋게 해낼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그래,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면 그 화차 개발은 이명 네가 맡아서 하도록 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세종의 따뜻한 관심 때문일까 이명대군은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명이 조정일까지 보고 있다 들었습니다. 대군의 변화가 참 고맙고 반갑습니다, 전하. 이 모든 것이 그 아이를 품어주려는 중전의 해안 덕분이 아니겠소. 하면 이제 그만 이명을 향한 경계를 지우세요, 전하. 아니, 무슨 말씀이시오, 중전? 알고 계시었어. 넌 좀 조심 좀 하지 그랬느냐? 송구합니다, 전하. 그래. 그 녀석은 요즘 좀 어떻더냐? 아들을 향한 경계를 완전히 늦추지 않았던 세종. 그는 그간 몰래 이명대군을 감시하고 있었다. 지금 전하께서는 세자자의 훈육에 들어가신 터라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를 어찌한다. 왜 그러느냐? 화차 정보가 담긴 고서가 필요해서요. 아바마마께 서구 열쇠를 받아가려 했는데 다음에 다시 와야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내어주게. 전하께는 내가 말씀드리겠네. 예, 마마. 어찌나 열심히든지 제가 다 감복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예전에 문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이명대군. 세종은 그런 그가 대견스러웠다. 화차를 어찌 만든다. 납시였다 말씀드릴까요? 아니다. 되었다.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구나. 아니, 봐봐, 엄마.
이명대 인우! 내 너를 믿었건만 감히 궁녀를 희롱해! 아바마마 모두 오해십니다. 소자의 말을 들어주셔서 닥치거라! 애초에 궁녀가 어째 서고에 들어온단 말이야? 이놈이 궁녀와 사통하려고 일부러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 이 말이다! 제가 보냈습니다. 대군이 서고에 간다기에 그를 보필하라고 제가 보낸 것입니다. 아바마마께 서고 열쇠를 받아가려 했는데 다음에 다시 와야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내어주게. 예, 마마. 가지. 아, 지난번에 보니 서고가 많이 더럽더군. 청소할 일을 좀 붙여주게. 예, 마마. 아니다. 그 먼지 많은 곳에서 어찌 책을 볼 수 있겠느냐. 너는 지금 대군을 따라가 서고를 좀 청소하거라. 예, 마마. 궁녀가 청소를 하다 그만 발을 엇디뎌 다칠까봐 도와준 것입니다. 참말입니다. 이는 모두 사고이옵니다, 전하. 아무래도 전하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그간 제가 해온 것이 있으니 오해하실 법도 하지요. 송구하옵니다, 아바마마. 이명대군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그의 행동을 오해하기 바빴던 세종. 소자의 말을 들어주셨으니 전하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아바마마. 뒤늦게 깨달은 미안함은 세종을 크게 후회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세종은 이명대군에게 사과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가는데 전하, 이 시간에 얘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 오늘 이명에게 큰 잘못을 하여 사과를 좀 하러 왔는데 안에 있느냐? 그것이 서방님께서는 일찍 침소에 드셔서. 그래. 깨울까요? 아니다, 됐다. 그냥 쉬게 두거라. 대군마마, 어찌 또 이러십니까? 가만히 있거라. 이리 오너라. 이명대 인우! 아바마마. 놀랍게도 이명대군은 오해를 받았던 궁녀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 이명대군과 궁녀의 관계가 알려지며 궁은 발칵 뒤집히고 마는데 이명, 대체 왜 그리한 것이냐? 혹 저것이 널 유혹하드냐? 이 어미에게 솔직한... 내가 아바마마의 눈앞에서 궁녀와 사통했사옵니다, 어마마마. 그게 진실이고 명백한 사실이옵니다. 결국 세종의 기대를 저버리고 만 이명대군.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 인사드리거라. 이 나라의 전하이자 앞으로 너의 시아버님이시다. 여종과 기녀의 품에 쌓여 있던 제게 어느 날 새로운 상대가 보이더군요. 전하. 감히 품는다는 상상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 상대를 취하려면 먼저 궁에 가까워져야만 했습니다. 오늘부터 소자도 아침 조례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러십니까, 대군마마? 너도 알다시피 난 이 나라의 적통대군이다. 내 첩이 된다면 그야말로 네 인생은 비는 것이지. 소녀는 궁녀이옵니다. 궁녀가 어찌... 법도를 어기고 기녀도 첩으로 삼은 나다. 궁녀라고 못할 것 같으냐? 첩으로 들이시겠다는 그 약조 지켜주셔야 하옵니다. 이명대군은 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궁녀를 탐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 연기를 벌이며 세종을 안심시켰던 것이다. 아직도 네 어린 시절 무관심 속에서 벗어나질 못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선 내 사죄하지 않았더냐? 대답해보거라. 과인은 널 위해 궁중법도까지 어겼다. 헌데 너는 왜 나를 이리 기만하는 것이냐? 기만은 아바마마께서 먼저 하셨지요. 정녕 그날을 잊으셨단 말입니까?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명대군은 세종을 이리도 원망하는 걸까? 부자를 갈라놓은 악연이 시작된 건 이명대군이 14살 되던 때였다. 인사하거라. 네 색신이라. 색시? 구야, 그리 빤히 쳐다보면 네 색시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 어린 나이에 신부를 맞이했던 이명대군. 그는 그저 아내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았다. 하지만 혼인 생활은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는데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할 것이니 울지 마시오. 약속하겠소. 원래 가족끼리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감싸줘야 한다고. 활동요? 그거요? 내 색신이 당연히 우린 가족이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책임감만큼은 여느 가장 못지않은 이명대군이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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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봐요. 부인! 정신 차려봐요, 부인. 부인. 당장 그 좀 놓거라. 어마마마. 제발 이 돈 좀 넣어주시옵소서. 어마마마. 아니 된다. 제발 여미 말 좀 듣거라. 정신 차리거라. 이 아이는 왕실의 가족으로 어울리지 않는 아이야. 어서 데리고 가거라. 네. 안 됩니다, 어마마마. 제발 저 아이를 쫓아내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리할 순 없느니라. 제 부인입니다. 제 가족입니다. 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소자가 지켜주겠노라 약속했단 말입니다. 장애가 드러난 남씨는 왕족의 아내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결국 세종은 남씨를 쫓아냈고 이명대군은 강제 이혼을 당해야만 했다. 외로운 어린 시절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겐 병이 있었다. 그런 아이를 어찌 왕족의 짝으로 둔단 말이냐? 그놈의 왕족!
제가 언제 왕족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습니까? 왕족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나라에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맞이한 가족도 왕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빼앗으셨지요. 이 빌어먹을 핏줄은 제게서 빼앗아가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왕의 자식이 아니었다면, 평범하게 태어났다면 제 인생이 이리도 후회스럽고 한탄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종은 임영대군과 추문에 휩싸인 여인들을 모두 유배보냈습니다. 그리고 임영대군의 직첩을 회수하여 대군주의를 박탈하였고, 더 나아가 사가에 강제 연금시키는 형벌을 추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대군의 추문은 계속되었고 결국 세종과의 사이는 좁혀지지 못했습니다.